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태권부인님이 여기는 전북 익산입니다. 너무 춥네요. 촌철님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참고로 여기는 영하 4.5도입니다. 아, 영하 4.5도. 서울이 지금 몇 도인데. 네. 체감온도 오늘 몇 도 같으셨어요? 10도는 되는 것 같던데요. 엄청 춥죠. 네. 거의 칼바람이라는 말이 약간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출근길 옷 든든히 입으셔야 됩니다. 많이 두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모자도 좀 쓰시고 장갑도 끼고. 네, 저도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롱패딩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셨네요. 달의 파란 웃음님이 추운 서울이라지요. 촌철님들 몸 조심하시고 나라가 어지럽지만 우리는 홍익인간 뜻으로 잘 버텨봅시다. 홍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홍익인간 뜻이 뭐예요? 어? 홍익인간 뜻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래요? 네. 네. 알고 네. 뭔가 연결이 안 되는데 하여간 넘어가고 예. 네, 오프닝 듣고 7432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JB, 오늘도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국민들도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 출석 요구서, 세금 독촉 등등 우편 수령 거부하면 됩니까? 아, 저도 지금 그 생각 딱 했었는데 진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 똑같네 생각이. 답을 주셔야죠. 네, 알아볼게요. 네. 알아볼게요. 네. 이번킴님, 해외 사는 재외 국민입니다. 고국이 걱정돼요. 2주 동안 매일 뉴스와 신문을 보다 이제 눈에 진물이 날 정도입니다. 아이고. 네. 인공 눈물 넣으세요. 네. 예, 인공 눈물 넣으시랍니다. 네. 진짜 빵 터졌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인사를 챙겨드리다가는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속한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이 주장 얼핏 들으면 위세를 앞세워서 막 닥다라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공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라고 하는데 특검법 같은 경우는 요 시한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뭘 저렇게 다그치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저 요구는 다급함 그리고 절실함의 표현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내란 특검의 한정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한정에서 보면 닭다리 볶는 건 아니다? 어째서요? 자, 그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 뉴스 하나를 더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까지 이곳 검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경호 문제를 고려해 휴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뉴스에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자칫하다간 상황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25일에 출석을 해요. 그래서 공수처가 되돌려 보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신병을 확보한다고 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포시한은 2일이고요. 구속기한은 20일입니다. 도합 22일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내란 특검법이 바로 공포되더라도 추천 절차와 출범 준비를 고려하면 짧게 잡아도 20여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활동 개시에 들어가려면. 까딱하다간 특검이 지붕 쳐다보며 손가락 빠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 검찰의 흔한 방법이 있습니다. 짜잘한 혐의로 우선 기소를 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본 사건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 방안. 이렇게 해버리면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특검이 바톤 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소는 내란죄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짜잘한 혐의로 기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공수처가 내란죄로 그러면 기소를 한다고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검에 나선다고 쳐요. 그러면 특검이 나중에 다시 내란죄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못해요. 그러면 이 경우를 빼면 결국 수사와 기소는 공수처가 하고 특검은 공판을 맡는다? 이럴 거면 특검을 뭐하러 발동을 시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검에 의한 수사와 기소를 전제로 한다면 남는 경우의 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인데, 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무슨 시간을 주는 겁니까? 증거인멸의 시간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뭐 당내 의견을 모아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총리실도 거부권 법정 시한,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내란 특검의 한 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내란 특검에 뭐 숙고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네? 그래서 1월 1일까지 시간을 꽉꽉 채우겠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 끌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짱구님, 탄핵 가결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 모든 것들이 제자리 알박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토토로님은 총리는 국민들 속 타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SY님, 윤 대통령 출석. 혹시 무속인이 점지해준 날짜를 기다리는 건 점점 아니겠죠? 오늘 그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수가 핀다라는 얘기를 듣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렇게 좋아했다. 그렇게 좋아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한덕수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이 시선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토요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도 없고 그와 전화통화한 일도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자는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자를 누구처럼 곁에 두고 부린 일도 없고 그자와 함께 불법, 탈법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자신 있게 그자를 정치 브로커, 허풍쟁이, 사기꾼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는 문장이 뭐냐면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도 없고 그와 전화통화한 일도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여기에 빨간 펜으로 줄을 쫙 그어놓은 다음에 다른 주장을 한번 들어보죠. 그 이전에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딱 3개만 추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네요.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겁니다. 샅샅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왜 나하고는 직접 접촉이나 전화통화 녹음조차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명시의 소행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정치 브로커는 상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자, 다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12월 그 3일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직접 접촉이나 전화 통화 녹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토요일에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도 없고 그와 전화 통화한 일도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 반전인 셈입니다. 그 반전의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상권 변호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복당을 부탁하는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 있다고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그 홍준표 시장의 이런 주장의 변화가 복당 통화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면 내친 김에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그게 이른바 복당 통화 딱 한 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음표만 찍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신원섭파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일도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알 수도 있고 전화 통화 한 적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애당초 첫 출발이 홍준표 시장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였잖아요. 나는 저 사람 모르는 거고 여론조사 의뢰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선물 보낸 것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냥 측근인 최모 씨가 해서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일이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난 사기꾼 상종 안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기꾼하고 만약에 전화 통화를 했다면 그런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위복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요. 1793님,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알고 있고 통화도 하긴 했다는 거죠? 참 어렵게 얘기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도 사실 토요일 날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던 그게 사실 알고 보면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끝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엄청 길다. 원래 법률 문장이 좀 긴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 네. 오늘 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 또 페이스북에 글 쓰실 것 같은데 네, 의미가 있는 글이라면 내일 AS타임으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JTBC가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원총회 분위기를 담은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보도 내용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물병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건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의 주장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그 의총장에 있었는데 물병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의원이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병을 자기 자리에서 내리쳤을 뿐이다. 물병 세례는 제보자가 꾸며낸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뭐 가짜뉴스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거기서 거기인 내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자, 보도의 핵심은 뭡니까? 의총 분위기를 보면 엄청 격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보도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럼 여기에 기초해서 이상휘 의원의 한번 반론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먼저 의총장 분위기가 엄청 격했다라고 하는 점. 물병을 던진 것이나 물병을 내리친 것이나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격한 반발 심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행위 아닙니까? 단지 그 행위의 강도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이 같은 그 점은 이상희 의원의 말, 즉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병을 자리에서 내리쳤다라고 하는 이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본질을 그 달리하는 본질을 가르는 정도로 중대한 차이입니까? 그렇게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격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리쳤거든 던졌든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갈림 현상인데요.
자, 이상휘 의원은 물병 사례는 제보자가 꾸며낸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보자는 왜 꾸며냈을까요? 그럼 이 제보자는 친윤일까요? 친윤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맥락상. 그럼 우리 총장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친윤이 아닌 어떤 의원이 꾸며서 제보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반증하는 게 뭡니까? 그 정도로 지금 틈이 벌어져 있고 갈라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휘 의원의 어떤 반론에 사실은 JTBC가 보도했던 그 문제의식의 그 핵심이 그대로 다 사실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다른 얘기가 아니다. 굳이 딱 하나 한다면 던졌냐 내리쳤냐 이건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본질 아니고 격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이 보도 이후에 성명을 냈던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초가 삼간 다 타도 우리 당만 모르는 것 같다. 의원총회 녹취록 유출은 참으로 철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게 이제 그 녹취를 친한계가 제보했다고 보고 친한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밑줄을 친다면 앞부분에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초가 삼간 다 타도 우리 당만 모르는 것 같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뭐 몰래라는 표현 안 쓰면 아무튼 녹음을 했고 그거를 언론사에 그러니까 줬다라고 하는 행위의 어떤 적절성 부분은 다른 기준으로 다른 틀로 그럼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공개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라 이것인데 그것이 몰래 녹음이 돼서 언론사에 제보가 됐다면 그 취지 자체에 반하는 행위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그 자체로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저거 떠나서 그럼 의총장 분위기가 어땠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이 가늠의 과정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저는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 수 없음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물병은 가짜고 나머지는 전부 진짜인가 봅니다. 박한숙 님, 내리친 것이나 던진 것이나 던지지는 않았으나 내리치어 쾅쾅 소리는 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셨고 모모님이 탁 치니 물병이 억했네요. 라고 해주셨고 김진희 님이 아니 이분들이 말 못하는 물병이라고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물병한테 물을 수도 없고 근데 물병을 내리치면 그거 안 터진 게 다행이 아닙니다. 터졌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는 없죠. 네, 뭐 어쨌든 내용은 뭐 격했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나저나 비대위원장 인선은 어디쯤 와 있답니까 제2비? 근데 이번 주에 뭐 하여간 결정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르면 내일 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또 권성동 권한대행이 오묘한 말을 했어요.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원톱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뚜껑 열어본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더마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